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0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승부 경주에 한번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홀수 경주가 다 승부처입니다. 3, 5, 7, 9경주가 승부처인데 오늘 정말 초강승부는 제가 3경주에 먼저 승부로 들어갑니다. A급 승부처입니다. 3경주가 오늘 A급 승부처입니다. 정말 또 한 번 걸린 그야말로 저는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되는 그런 경주가 바로 이 오늘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강하게 아주 강하게 여러분께 예고를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5경주, 7경주, 9경주를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3, 5, 7, 9경주 이렇게 승부 경주로 임하겠습니다. 오늘 3경주 A급, 9경주 A급, 3경주 A급, 3경주 A급, 9경주 A급 이렇게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입 등급 1000m 레이서 되고요. 1, 2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이 차고 있는 마필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들어갈 필요는 있고요.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습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그 한 4, 5도 마필 간의 능력차가 상당히 크지 않기 때문에 1, 2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장 상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경주. 자, 1경주는 6등급의 1000m 레이스. 역시 2세 마필 간의 경쟁이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 현재 1번, 2번, 4번, 5번, 8번은 이견이 없습니다. 1번, 2번, 4번, 5번, 8번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자, 4번 PNS 럭키가 저는 상당히 눈에 가장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데뷔전을 지켜봤을 때는 초반에 좀 빠른 모습은 아니었고요. 워낙 그때는 빠른 마필도 좀 많이 있었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뒷심의 우위를 점하면서 준우승을 기록했던 모습이었죠. 그때 호흡을 맞췄던 기수가 하만식 기수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전에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를 치렀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전 같은 경우는 대상 경주였기 때문에 정말 빠르고 강한 마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 속에 외곽 게이트가 조금은 아쉬웠고요. 직전 경주를 가지고 이 마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역시 강자와의 경험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분명히 플러스 알파로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건조한 주로에서 1분 01초대를 끌었던 데뷔전의 성적이 이마필의 능력 평가는 충분히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인기를 보고 있는 마필이 이제 2번, 1번인데, 글쎄요, 2번이, 물론 이제 2번과 4번의 기본의 능력 평가. 저는 거의 동등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데뷔전을 지켜본다면, 화수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가 5주로였고요. 그러니까는 선행용 마필이 좀 유리했었죠. 당시에는 화수군이라는 마필이 초반에 선위권에 딱 붙으면서 전개도 좋았고요. 거의 최선의 걸음으로 보여지는데 PNS 럭키의 데뷔전과 이 마필의 데뷔전을 비교해봤을 때는 역시 주로 차이였다. 그러니까는 주로의 입점 속에 1분 01초 플랫의 기록과 다수의 무거운 주로에서 1분 01초 5했다는 기록이라면은 역시나 2번 마필보다는 4번 마필의 그런 경주 내용이 좀 더 좋았다는 판단이 들고 게다가 4번 마필은 이미 직전 경주의 대상 경주를 치르면서 강자의 경험을 쌓았고요. 또한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PNS 럭키 또한 데뷔전 때 입상의 호흡을 맞췄던 하만식 기수의 재기승이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죠. 4번 마필 1번도 나쁘지 않습니다. 1번 마필과 8번 올포유 드림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선전했는데 이 뒤의 마필을 비교해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8번이 좀 더 셉니다. 8번이 직전에 이겨서라기보다는 역시 기본의 능력평가를 저로서는 좀 더 높게 평가했던 마필이고 그러니까는 좋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라고 치고 주행심사 때의 모습을 놓고 제가 내린 점수만 놓고 본다면 2번과 4번과 8번이 거의 동등합니다. 다만 이제 2번이 초반이 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4번이 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8번이 그 다음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3두의 마필의 능력평가는 거의 동등하고요.
그러면 엮어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4번을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여건이고 그 다음에 8번, 2번입니다. 여기 이제 1번 마필 안고 갈 수 있고요. 자, 복병 마필은 바로 이 외곽의 9번 황후강자입니다. 황후강자 같은 경우에는 힘에서 조금은 아쉬운 그런 모습이긴 했는데 기본기는 좋네요. 또한 이제 종반의 승부처에서 보여줬던 근성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의 마필 간의 능력 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근성 발휘가 상당히 중요한데 황후장사는 승부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근성이 있는 마필로 보여지네요. 1조 마방의 승부가 상당히 잘 되는 박태종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봤을 때 역시 무시할 수는 없고요. 정리해본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번, 2번, 4번, 5번, 8번의 능력 차는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미세한 차이로 나뉘어 봤을 때 4번을 가장 믿을 수 있고요. 여기에 8번 올포이어 드림, 2번 화수분, 그 다음에 이제 1번 청산영웅, 9번 황후 강자수로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1경주의 포인트는 어떤 마필을 믿느냐? 4번 PNS 럭키를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배팅 축으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일 등급 1000m 레이스가 됐고요. 역시 뭐 1경주와 동일하게 2세 마필 간의 경쟁이고 다만 이제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이번 경주는 암말 간의 경쟁입니다. 역시 뭐 마찬가지로 1번, 10번, 11번 뭐 이런 마필들은 인기 마필로 분류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자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제이트로스는 직전의 데뷔전 나쁘지 않았었고요. 좋았습니다. 기본적인 능력도 좋고 다만 이제 데뷔전 때는 다수의 이 마필이 외곽 전개를 좀 펼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라면은 1번 게이트의 이점은 상당히 플러스 알파로 보여지네요.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1번 마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자 6번 천지의 빛 제가 보는 마필을 여러분께 언급을 드립니다. 순서대로 6번 천지의 빛은 분명히 선행용 마필인데 직전에 출발해서 좀 밀리면서 거의 뭐 외곽 무리했던 전개 선행용 마필이 선행을 못 나서고 꼴찌로 출발했다. 그것도 계속 외곽을 돌았다. 뭐 결과는 불을 보도 뻔하죠. 꼴찌입니다. 선행용 마필은 잘 뛰면 정말 우승이고 그야말로 못 뛰면 또는 전개가 안 풀리면 꼴찌를 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경주력인데 단 한 경주를 두고 이 마필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이제 10주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병상에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6번 마필 절대 배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저는 복병 정도로만 이 마필 인정을 합니다. 6번 마필 7번 불의 꽃 상당히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 여러분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목장에서 태어난 마필이라 가지고 무조건 세게 보는 건 아닌데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경쟁에서는 이 목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마필이 배출이 돼가지고 태어나서 뭐 나름대로 순치작용도 있고 뭐 훈련을 시키겠죠. 이런 훈련 과정 자체가 좀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그런 목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장이 챌린저 팜이라는 목장입니다. 규모도 크고 정말 이게 조기 완성회라는 게 경주마의 능력대로 조기 완성형에 또는 혈통을 놓고 조기 완성형의 마필도 볼 수 있지만 목장에서 과연 얼마나 다듬어지고 왔느냐 각 마방에 입사해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나 별개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목장이 정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 놓고 봤을 때 이 챌린저 팜의 마필들의 그런 완성도는 여러 신의 마필보다는 좀 더 점수를 주는 게 맞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35조 마방의 임채덕 조교사가 이제 조교사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거의 뭐 10만 승부율이 0%입니다. 15번을 뛰어서 단 한 번도 입상한 경험이 없는데 뭐 이거는 마방의 그런 패턴도 중요하지만은 아직까지는 35조 마방의 임채덕 조교사가 10만을 좀 아끼는 성향이다. 이렇게 판단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마필 자원으로서 저는 이 성적이 나왔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5,500만 원짜리의 마필을 신예 조교사가 이 마필을 들여왔다.
일반적으로 5천만 원이 넘는다고 본다면은 그에 따른 기대치는 분명히 있겠고, 또한 냉정하게 목장 빼고 신의 조교사든 뭐든 다 빼고 이마필의 순수 능력 검사를 놓고 평가를 했을 때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순발력도 좋고요. 그러니까는 초반에만 밀리지만 않으면 자리만 잘 잡으면은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정도의 잠재력과 능력은 있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불의 꽃입니다. 그만큼의 기대치는 있고요. 여기 이제 제가 보는 마필이 10번 PNS 헐인데 이 마필도 데뷔전 때 성적이 나쁘지 않았었고 직전에 문활법의 대상 경기, 이것도 이세 마필 간의 경쟁이었죠. 5위의 성적이 좋았습니다. 크게 뭐 밀리는 성적은 아니었고요. 또한 11번 정상제트 같은 경우에도 초반은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능력은 좋습니다.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요. 또한 이제 주행심사 때는 계속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 냈던 기록과 또한 데뷔전 때 불량줄에서 초반에 거리차를 일정 부분 극복을 하면서 1분 01초대의 기록을 남겼다는 점은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마필이죠. 정리해 본다면 저는 그래도 이제 문화이보배를 뛰었던 10번 PNS월, 자, 이 마필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요. 공교롭게도 이 마필도 챌린저 팜의 그런 거기서 배출된 마필입니다. PNS월. 자, 10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저의 노림수는 1번, 7번입니다. 10번 축에 1번, 7번. 그러니까 뭐 소위 인기 순위 대비해서는 7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7번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마필을 보는 이유는 앞서 다 설명드렸고 10번 축에 1번, 7번 여기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11번과 6번, 특히 6번도 복병, 배당 복병인데 염두에 둬야 됩니다. 출란 마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마필을 환수가 되는 선까지는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6번 마필까지는 언급을 드립니다. 이 경주에 주목할 마필, 저는 그러면 10번 마필을 믿고요. 여기 1번 제이트로스, 7번 불의꽃, 11번 정상제트, 6번 천지의 빛까지 가는 권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6등급 1200m 레이서이고요. 자, 이번 경주 제가 또 한 번의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위 등급에서 노리고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그 마필들은 사연도 있고 내용도 있었던 마필인데 또 하나의 내용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차치하더라도 다 차치하고요. 이 마필에 대한 설명만 여러분께 드리면서 제가 왜 이번에 A급으로 3경주를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경주 경험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행력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경주력을 주행심사 때 보여줬고요. 저는 그때를 보고 이미 능력평가를 끝났는데 공교롭게도 이 마필이 실전에 투입이 됐을 때는 선행력 발휘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행심사를 또 치렀고 또 선행력을 보여줬습니다. 뒷심도 보여줬고요. 이후에 실전을 치렀는데 초반에 붙지를 못했다? 붙지를 않았다? 어쨌든 간에 따라가는 전략이었습니다. 상당히 미흡했던 경주 운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에 편성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정말 선행을 쏘면 무조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었는데 제 예측대로 역시 선행을 나섰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죠. 나가는 순간 됐다, 끝났다. 단 그냥 이게 선행만 하고 해가지고 그냥 내빼는 게 아니죠. 이게 좀 페이스 안배를 한 다음에 최소한의 종반에 버틸 수 있는 힘을 남겨둬야 되는데 너무 폭주였습니다. 거리 부담은 상당히 있었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실패였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경주에 제가 이 마필을 또 노리는 이유는 뭐냐면 직전 대비 또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앞선에 강한 마필이 또 없습니다. 최근에 이 마필이 따라가서의 그런 미흡했던 경주 운영에 불구하고 여력이 남았던 걸음을 감안해 본다면 1200거리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일단은 저는 또 한 번의 선행을 보고 있는데 거리에 따른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전에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마필이 물고 튀려는 습성도 있겠지만 약간의 기승기승의 좀 미스테이크가 아니었을까. 페이스 한 배가 너무너무 아쉬웠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1200m의 거리라면은 이거는 승부가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있겠고, 편성을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약합니다. 현재 딱 한 마리 언급을 들어본다면은 1분 17초대의 마필이 현재 인기순위 1위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는 경주마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게다가 서울 주로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6등급 마필도 16초대는 끊습니다. 인기순위 1위의 마필이라면 이번 경주에 인기순위 1위 마필이 1분 17초대의 마필입니다. 자, 이보다 더 좋은 여건은 없고요. 저는 정말 이번 경주만큼은 정말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에 승부 추천을 했는데 부진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아니라 절대 제가 뭐 기준은 예상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또 노려야 됩니다. 이 배당 마필을 노리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두세 번은 봐줘야 되고요. 그 여건이 좀 한번 주어졌다면 이거는 이유 불문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께 예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신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 예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참고를 안 하시더라도 후회할 수 있는, 참고를 안 하신다면 후회할 수 있는 예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3경주의 A급 승부처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육 등급 1700m 레이스.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경주고, 이런 경주는 정말 이 대끼리를 공략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니까요. 물론 이제 대끼리라고 해봤자 이게 뭐 배당이 뭐 복순식 기준 4배, 5배 이렇게는 절대 형성이 안 될 겁니다. 최소한 7배 이상, 저는 뭐 10배 이상을 보고 있는데 최저 배당을 그 정도로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마필이 없습니다. 다 정말 고만고만하고 그런 능력마가 없는 과정에서 네이스름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종반에 이제 거의 진흙탕 싸움의 추임력 대결인데 거리는 또 1700m 레이스. 일반적인 이런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최근의 경주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해당 경주마에 과연 경주 내용이 어땠을까? 과연 늘어난 거리가 유리할까? 아니면 불리할까? 또한 해당 경주마의 거리 적성도 봐줘야 되죠. 과연 이 마필이 장거리를 소화할 수 있는 혈통을 지니고 있을까? 라는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 배당은 불리합니다. 불안합니다. 불안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저 배당이 아닙니다. 그냥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저 배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10번 데츠마이 보이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데츠마이 보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상당히 무리했던 전개. 본연의 능력 대비 정말 잘해야 60%? 50% 정도 발휘가 됐을까? 입상을 기록했을 때도 그랬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분명히 더 나온 거림이 있고요. 좋습니다. 이번 경주도 그런 운영이 지속이 되더라도 워낙 상대가 약합니다. 그 기본적인 능력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발이 10번 데츠마이보이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1번 옥추마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는 좀 미흡했던 경주 운영이었고요. 공교롭게도 그 전 경주에 여력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의 경주 내용은 좋죠. 주목할 마필이고 게다가 이제 10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물론 이제 이런 마필들이 허담을 합니다. 고가로 구매를 해가지고 정말 하위 등급도 못 볼 사람 마필들이 많이 있죠. 다만 가격이 고가라는 거는 뭐 구매자가 속을 수는 없고요. 정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마필의 가격이 높은 거죠. 그만큼 기대치는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주 하위 등급의 정말 약한 편성은 여러분께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필 가격도 좀 봐줘야 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공교롭게도 옥추마는 최근에 경주 내용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합니다. 다비드 기수의 기승 플러스 1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 마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3번 정문 프린스 봐줘야 되겠죠.
이 마필도 7월달에 여러 개 남았었고 그 다음에 옥춤한테 졌고 직전에는 데츠마이보이한테 이기면서 3위를 기록했던 모습이었는데 꾸준히 뭐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네요. 게다가 김재영 마주와 홍대유 조교사가 동반 출전 2뒤의 마필을 추천을 시켰는데 그에 따른 승부주도 무시할 수는 없죠. 설마 이 약편성의 두 마리를 추천을 시켰는데 한 마리 기대치가 없을까? 절대 아닙니다. 의지는 분명히 있고요. 저는 굳이 나뉘어본다면 6번 마필보다는 3번을 좀 더 세게 인정을 합니다. 이외에 이제 9번 신대로와 여기에 주목할 마필이 말해 8번 원포트네요. 원포트라는 마필인데 물론 그동안에 49조 마방의 정평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 성적이 너무너무 미흡했죠. 무려 91번, 91번 기승에서 딱 한 번 준우승이었습니다. 보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거의 1%? 1.1%네요. 그러니까 100번 뛰면 한 번 들어오는 입상률 너무너무 이게 확률적으로 낮은데 그러니까 소위 뭐 포카로 따진다라면은 거의 뭐 스트레이트 플래시가 나오는 그런 확률이죠. 단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번에 정평수 기수가 49조 마방의 마필에게 있을 때 딱 한 번을 입상을 했는데 그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원퍼트. 좀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원퍼트에는 정평수 기수가 11번을 기술했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원퍼트는 전형적인 아주 늑발을 하는 마필입니다. 전형적인 이거는 뭐 추임마도 아니고 그냥 늑발입니다. 물론 추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중요한 거는 뒷심은 좋습니다. 그래서 1700의 거리를 최근에 안 뛰어봤는데 1700이면은 가능성은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4경기를 한번 정해봤을 때 저는 10번 데츠마이보이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인기순위 여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10번을 기본으로 추구를 해서 11번, 3번, 9번, 8번 10번 축에 11번, 3번, 9번, 8번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제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모 등급 1400m 레이스가 됐고요. 오늘 제가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네요. 자, 공교롭게도 3경주에 이어서 이번 경주 역시 저의 승부처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인기순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 마필이 5두에도 없을까? 과연 최근의 경주력을 보고도 이렇게 분석을 한 걸까? 제 얘기가 아니라 5두 마블이 나오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예상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분명히 이번 경주는 인기순위에 따른 의미가 상당히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올라올 마필들이 안 올라오고 뭐 다른 사람들이 분석하는 의미가 좀 있겠죠. 다만 이제 제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5등급에서의 경쟁력, 보여줬던 성적 이거는 뭐 드러난 성적이 있습니다. 해당 거리의 기록, 경마는 순위 싸움인데 기록 경쟁이 아닙니다. 단 기록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분명한 거는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기록 경쟁력 분명히 있겠고 적임 기수의 기승 또한 눈에 띕니다. 최근에 아셨기 때문에 이거는 적임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정말 최근에 아쉬움을 한번 많이 해보겠다. 마바에서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거고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마필이 인기 순위에 안 잡혀있다는 거는 저는 내심 쾌재를 불렀고 땡큐라고 봅니다. 노릴 이유는 충분하고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중고배당을 저배당 같이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쉽게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하겠고 다만 나머지 저한테 얻는 거는 배당이 올 수 있겠죠. 올 수밖에 없는 현재 여건입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는 제5경주의 두 번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모 등급 1200m 레이스가 됐고요. 그나마 이제 전반부 경주 중에서는 좀 가장 저배당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경주가 이번 제 6경주입니다. 어떤 마필이냐면 6번 컴플리트 스타입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3위, 3위에 그쳤던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저는 뭐 이 마필이 결정력이 부족하고 뭐 뒷심이 좀 아쉽고 이게 승부기가 좀 약할까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강했다라고 한마디로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경주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충분히 최근에 아쉬움을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주목할 마필이고 5번 루미너스 스킨 같은 경우에는 좋죠. 이미 뭐 1200m 레이스에 1분 13초대 주로의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잘 뛰었고 직전에 승급전에 1분 21초대 추임력을 말했던 모습이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이 좋은 마필인데 추임 가능성까지 보였다. 게다가 그동안에 줄고룹을 마쳤던 김용곤 기수의 키스. 자, 손학봉 마주죠. 손학봉 마주의 김용곤 기수의 그런 조합은 상당히 입상률이 높습니다. 단 이제 15주 만에 나오는 게 그 점이 조금은 관건인데 글쎄요, 만약에 이게 파인기가 계속 있었다라면은 의심을 하겠지만 뭐 부종이라든가 뭐 좌상 뭐 이런 상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경주력에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5번 루미너스 스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목할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필이 놓쳐서는 안 되는 마필이 바로 7조 마방의 11번 노드란이라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정말 7조 마방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고 말씀드렸죠. 항상 노력하는 조교사고 마방이고 능력도 좋은데 글쎄요. 그동안에는 좀 뭔가 조금은 마필 자원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주만 하는 것도 암만 능력자라도 자원이 좀 기본적인 자질을 갖춰야지만 이제 성장하는데 그 자원 자체가 조금은 아쉬웠다면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조 마방이 상당히 성적이 좋고요. 마방의 분위기가 이게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전반적으로 마필들이 좋아집니다. 이 노드란 같은 경우에도 국산마 5등급에서는 이미 상당한 호기록으로 우승의 경험이 있고요. 그러면 직전에 왜 못 뛰었느냐? 공백이 있었죠. 공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제 워낙 공백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는 마바에서도 아무래도 직전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또는 경주마도 낯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박티종 기수의 기승이다. 뭐가 있겠습니까? 강공이고 예전의 경주력의 한 8, 90%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산마 5등급의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 양호한 중에서 1200을 1분 13초 3을 뛰었던 마필을 8, 90% 인정한다면 당연하게 인정해줘야 되는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력한 마필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주목을 해야 됩니다. 노드란 이외의 마필들은 조금은 전력이 떨어진다 봅니다. 바로 2번 아로마와 3번 큐피드 비상이 그 대상 마필이고요. 저는 이번 6경주는 3개의 마필 인기마 접전 인정을 하겠습니다. 6번, 5번, 11번입니다. 6번, 5번, 11번 딱 인기마 3개의 마필만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서 됐고요. 자, 이런 경우는 예고해줬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역시 이유는 있겠고 제가 한마디로 함께 말씀드려봅니다. 편성이 아주 약하지도 않고요. 아주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좀 평이한 편성인데 역시 뭐 이런 경주는 인기 마필을 가장 먼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 마필의 평가를 딱 하는 순간 과연 이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그런 노림수의 마필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딱 두 가지가 저한테는 모두 제 입맛에 맞는 그런 경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노림수에 있는 마필이 있고요. 노림수에 있는 마필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저희 숨겨진 그런 카드로 숨겨둘 수 있겠고 자 역시 중요한 건 이제 1번 세네선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마필은 최근에 경주력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난 8월 7일부터 노렸습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공지를 그러니까는 승부로 예고를 해뒀던 기억도 나고요. 왜 노렸느냐? 지난 5월 22일 날도 그랬고 6월 26일 날도 그랬고 경주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어떤 상대와 어떤 경쟁 속에 어떤 이점이 있었느냐 그 이점이 주어지면 이 마필을 노리기에는 아주 충분한 자질이 있는 마필인데 그래서 제가 이 8월 7일 날 이 마필을 노렸던 이유가 뭐냐면 상대 마필인 노던 타임
물론 이제 제가 노던타임 남산해별을 저평가할 이유는 없죠. 이 노던타임은 제가 데뷔전 때 200 거품을 물었던 마필입니다. 현재는 뭐 거의 외산마 4등급의 탑급의 마필로 인정할 수 있고요. 자, 노던타임과 남산해별이 있는데 이 마필들이 그때 당시 56을 집어줬고 부담 중량 풀부스터가 58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네선이 1번 게이트에 52를 집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찬스다 라고 했었는데 반마 신차로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에 또 뛰었죠. 직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뛰었는데 직전에 53을 집어줬습니다. 게이트는 또 3번 내치겼죠. 상대 마필은 또 남산해변은 56, 마이티지가 무려 58, 공교롭게도 또 노던 타임도 리턴 매치였는데 58이었습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된다. 제가 이거 A급으로 갔던 경주로 기억을 합니다. 최종 배당이 복승시 9.4, 쌍승시 12.5배. 그동안에 노린 것 치고는 조금 아쉬웠던 배당인데 적중 중요하죠. 적중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내용을 알고 적중해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직전에 제가 이거를 맞췄던 경주입니다. 드디어 이제 세네선이 어느덧 인기순위 1위가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세네선을 최근에 제가 노렸던 이유는 뭡니까? 경주 내용이 좋았었는데 상대 마필 대비 부담이 너무너무 좋았다. 자, 그런데 이제 직전에 우승을 하고 보니까 무려 4kg이 늘어난 57을 집어줬습니다. 물론 최근에 세네선이 뛰었던 경주와 이번 경주는 사이즈가 좀 틀립니다. 이번 경주가 훨씬 약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약한 경주임을 인정을 해도 무려 4kg 늘어난 57이면 반대로 이 마필이 이번 경주는 조금은 불리한 여건으로 보여주고요. 그 판단에 확신을 심을 수 있었던 노림수의 마필이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3의 마필, 제가 숨겨진 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마필이 너무 좋아졌고 반면에 세네선은 최근에 대비 여건이 너무너무 열악해졌습니다. 정말 이미 이 마필은 52를 짊어졌을 때 8월 7일 들어왔어야 됩니다. 제 판단에서는. 물론 이제 직전에는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순위 1위 마필이 불안하고 제가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준비가 되어 있고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믿음을 가져갈 정도의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제7경주를 제가 세 번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이 있습니다. 특히 인기순위 1위 마필은 제가 최근에 한두 경주가 아니라 데뷔한 이후에 계속 그 과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다고 봅니다. 경주만 하는 거는 성적이 나오면은 이게 또 생물체다 보니까는 업돼가지고 이게 또 상승세를 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단 기본적인 이전에 보여줬던 경주력의 그 능력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57이면 좀 무겁다라는 판단이 두고요. 57을 집어줘도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되는데 제가 노리는 마편한테는 절대 안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7경주를 제가 오늘 세 번째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화 3등급의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이렇게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정말 주목해볼 신의 강자들이 많습니다. 단, 이 마필들이 승급전에 임하기 때문에 그 점은 또 변수. 과연 승급전에 부담력이 얼마나 집어졌느냐가 관건이고요. 또한 이제 상승세의 마필들이 많은데 이 마필들의 또 능력 평가가 또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존 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5번 바람을 그리다. 여기 이제 7번 룰브레이커. 이번 머니치프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마필 기존 마고요. 기존 마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국산마 3등급에서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 뛰었던 마필들을 지칭하는 거고. 자, 이제 4등급에서 각 올라온 마필이 3두가 인기를 모으는데 9번, 4번, 6번입니다. 4번 최강 파티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백광, 백파의 자마입니다. 백파의 자마로서 최근에 이제 27조에서 이 마필을 정말 많이 이제 살려놨고 마방으로 옮겼죠.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박병희 주구사 정말 칭찬합니다. 상당히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최강 파티도 최근에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4번 마필
9번 대한질주 58을 짊어지고도 너끈하네요. 정말 또 오랜만에 53조 마방에 좋은 마필이 들어갔는데 이 마필도 좋고요. 만석지기는 뭐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4등급을 벗어나는 과정 자체가 58을 짊어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본연의 능력으로 극복을 했고 드디어 이제 승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강 파티 54, 만석지기 55, 대한질주의 56인데 일단은 승급전 치고는 부담력이 낮지는 않습니다. 높은 편이죠. 머니치프가 55입니다. 여기에 바람을 그리다 57이긴 합니다만 이마필은 이미 3등급 강편성에서 준우승의 2번의 경주 경험이 최근에 있고요. 7번 룰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직전에 호전된 모습이었는데 룰브레이커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최강 파티의 다비드 기수가 계속 기술을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경주 성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박병희 주교사 또는 27조 마방의 능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기수의 그런 역량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강 파티가 선전했던 이유 중에 기승기수의 호흡과 역량도 무시할 수 없었죠. 다만 정작 다비드 기수는 이번 경주에 뜬금없이 7번 룰브레이커 쪽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4번 팩토아르의 기수의 최강 파티가 약세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좋은 물 보였던 기수인 다비드 기수가 룰브레이커 쪽에 기술하고 있고 룰브레이커는 3등급의 경험이 많은 마필인데 직전에 호전된 걸음을 보였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될 부분이 과연 54의 최강 파티 여기에 55의 만석지기 56의 대한질주가 과연 이 부담력을 짊어지고 단숨에 3등급을 넘어설 정도의 그런 상당히 임팩트가 강한 능력 마필이겠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안 된다고 보고요. 조심스럽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만큼 부담이 좀 높은 편이고 반면에 이제 기존 마들 중에서 이제 2번, 5번, 7번인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 5번 바람을 그리다입니다. 바람을 그리다는 이미 3등급에서 검증됐고요. 물론 이제 부담이 높은데 승급마들의 부담량을 고려봤을 때 그렇게 또 높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8경주 여러분들 인기순위 1, 2, 3위 9번, 4번, 6번 승급전이 많은 3두의 마필을 3개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5번 바람을 그리다와 2번, 7번은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는 안고 갈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저는 솔직히 욕심 같아서는 이번 경주에 승급마들을 세게 보시면은 좀 조심스럽게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경주 할 경주가 많습니다. 뭐 단순히 오늘 8경주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뒤에 9경주에 제가 준비한 A급도 있고 앞선의 7경주에 또 승부처도 있습니다. 굳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경주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본다면 저는 바람을 그리다를 세게 봅니다. 5번 마필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4번 최강 파티, 9번 대한질주, 2번 머니치프, 여기에 7번 룰브레이커까지만 가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서 되고요. 자 오늘 준비된 A급 승부처입니다. 3경주에 제가 거품을 물며 설명드렸는데 뭐 9경주도 못지않게 강력하게 A급 승부로 준비되고요. 자 이번 경주는 딱 이겁니다. 2등급의 상대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마들의 능력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필이냐면 1번 대군제패 제가 줄곧 그동안에 이 마필은 능력마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직전에 제가 적중에 성공했던 경주였습니다. 이제는 그 능력에 성적을 입증을 하고 있고요. 1번 마필 3번 반야동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마필도 제가 인정한 능력 마필이고 10번 장상포에버 5번 서울탱크 여기에 2번 구피승 정도까지 소위 2등급 외산마 부분에서는 소위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마필들인데 과연 기존 강자 그냥 기존마가 아니라 기존 강자입니다. 기존 강자와 승급전일 많은 6번 모나키 4번 금노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맥은 좀 같네요. 8경주와 맥은 좀 흐름을 같이 합니다. 승급마냐 기존마냐. 단 8경주와 좀 다르다라면은 9경주는 상위 등급입니다. 2등급 경주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3등급과 2등급의 벽차는 좀 있겠고요. 그러면 그렇다 해서 기존에 2등급 마필 중에 약한 마필이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단이 중요합니다. 공교롭게도 승급전이 많은 6번 문학킹이 또 인기 마필로 판단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기준에 따른 판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답을 찾아야 되고요. 답을 찾는다면은 이번 이제 9경주는 수월하게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평가됩니다. 왜냐? 이미 뭐 능력 평가는 끝났기 때문에 또 다른 마필들이 비빌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 9경주가 승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마지막 승부처는 제 9경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 마지막 승부처는 A급 9경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물론 경마라는 게 좀 뛰어봐야지 알죠.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경주 정말 여러분들 시간이 1시 20분인데 1시 20분에 펼쳐지죠. 1시 20분인데 이 시간을 꼭 기억해 두시고 15분의 3경주를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승우 경주 예고를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15분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1호 경마 역시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